자, 2차 시입니다. 채권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채권에 대한 종류와 채권에 대한 가격 정리, 그리고 채권 수익률과 듀레이션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보완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채권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에 관한 정의입니다. 채권은 채권의 발행자가 이자와 원금의 상환 조건을 사전에 정한 채무 증서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에 대한 특성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고정금리로서 이자를 지급받겠죠. 그리고 채권은 타인 자본이면서 만기가, 즉 상환기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차 시에서 얘기했죠.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러한 투자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주식처럼 유통시장에서 만기가 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채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행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에 따라서 분류할 것이고, 모집의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할 것이며, 원금 상환에 따른 분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우리는 국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정부가 재정 정책 등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자, 이런 채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발행을 해야 되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의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채의 종류는 몇 가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지방채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시도군이 필요한, 즉 특수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그러한 채권이겠죠. 하지만 각 자치단체별로 발행 조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방채의 종류도 몇 가지, 도시, 철도, 공채를 포함한 몇 가지 채권을 여기다 표시를 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특수채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발행된 채권이죠. 그래서 원리금 지급에 대한 정부 보증의 유무에 따라서 정부 보증 채권과 발행자 신용에 의한 무보증 채권으로 나누긴 하지만, 요즘에 대체적으로 특수채도 무보증채 위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발행기관의 명칭을 써서 채권의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봤죠.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이러한 한국전력공사 채권이고, 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토지개발공사 채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채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거죠. 은행, 증권, 보험, 캐피탈, 여러 금융기관이 있죠. 당연히 각 금융기관의 중요한 자금 조달, 그러한 수단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장기 산업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발행 형태는 할인채, 입표채, 봉지채가 있고, 주로
무기명 채권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채도 금융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명칭을 써서 채권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채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겠죠. 보유자는 당연히 일정 기간마다 당연히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당연히 만기 시에 상환받겠죠. 그리고 우리가 1차 시에도 이야기했었죠.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보다 우선해서 이자를 지급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청산하거나 도산되더라도 주주들보다 우선해서 자녀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 형태도 보증채, 담보부 사채 등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표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채권의 형태입니다. 책변의 본체인 액면가에 이러한 쿠폰이 붙어 있어서 이자 지급일이 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부분의 회사와 금융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할인채입니다. 디스카운트 본드라고 이야기했겠죠. 채권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 이자를 단리로 할인하는 금액으로 발행하는 그러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할인된 가격에 채권을 매수하게 되면 만기에 액면금액을 당연히 상환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본드인 복리채권입니다. 기일도래 지급이자 이후에 이자 지급 기간 동안에 복리로 재투자돼서 만기가 돌아올 경우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그러한 채권을 말합니다. 각 채권에 대한 종류도 이렇게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표채, 그 다음에 할인채, 그 다음에 복리채 이렇게 각각의 종류를 좀 표시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보통 만기가 1년 이하인 채권은 우리는 셔터본드 그래서 단기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1년 초과 5년 이하인 채권은 우리는 미드텀 본드 그래서 중기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채권은 우리는 롱텀 본드 그래서 장기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채는 주로 통화안정증권과 같은 91일, 180일, 361년 이내겠죠 주로. 그 다음에 중기채는 회사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채와 같은 한전공사 이런 채권들이 있습니다. 장기채는 국민주택 2종과 같은 5년짜리 채권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많은 회사들도 요즘은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 채권에 대해서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모집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사모 방식과 공모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대다수 회사채는 공모채 형식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하는 회사가, 즉 발행 주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요즘은 극히 보기 드문 그러한 사모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특정의 투자자와 인수자를 접촉을 해서 채권은 인수-인도 계약을 체결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상호 형식도 많이 발행이 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회사들은 전부 다 공모 형식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증 유무에 따라서 채권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채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상한을 발행자 이외에, 즉 정부나 아니면 공식력이 매우 높은 금융기관들인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으로서 일반적으로 채권의 권면 액면에 보증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그러한 채권입니다. 자, 무보증채입니다. 이거는
채권에 대해서 제3자의 보증 없이 그러한 발행 주체의 신용도에 의해서만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무보증채는 채권 소지인의 원금 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증채보다 수익률이 높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채도 지금은 다 무보증채 형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원금 상환에 따른 한번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만기 상환채입니다. 채권의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그러한 채권입니다. 자, 두 번째, 분할 상환채는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 상환 채권으로서 채권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거치 후에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추첨이나 매입 소각의 방법으로 상환하고 잔액인 경우에는 최종 상환일에 그러한 상환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할 상환 채권이 임의 상환 채권입니다. 발행 주체의 상환용 여유자금에 따라서 발행액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만기 기일 내에 이미 특정일을 선택해서 그 상환하는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권에 대한 그 기본적인 특성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채권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본드 프라이스 서럼이라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채권 가격 정리는 말킬이 채권에 대한 시장 수익률과 표면 이자율, 만기 등을 근거로 해서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표시한 그러한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채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킬은 채권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과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장 이자율 변동이 일정할 때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폭은 그만큼 크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채권 수익률의 변동에 따른 그러한 가격 변화율은 좀 전에 만기가 길수록 증가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그 증가율은 최증가하는 게 아니고 최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만기가 일정할 경우에 시장 이자율의 하락은 동일한 이자율의 그러한 상승보다 채권의 가격을 훨씬 크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즉 이자 지급률이 높을수록 시장 이자율 변동에 의한 채권 가격 변화율은 큰 게 아니고 작아지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다섯 가지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에 의하면 채권 가격은 이자율 변동에 반비례하는데 만기나 잔존 기간이 길수록 또 표면 이자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높을수록 이 채권의 가격의 변동폭은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 정리에 대한 마지막에 정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나중에 채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채권 수익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 가격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공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표채권입니다. 이표채권인 경우에는 만기 이전에, 즉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자 수입이 계속 발생이 되죠. 그걸 우리는 현금으로는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기 전에 현금 흐름이 있는 경우에 채권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 PV는 그 채권에 대한 현재 가치죠. 물론 일부 책에서는 그냥 뭐 채권에 대한 뭐 그냥 가격인 P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채권의 가치인 그냥 V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PV가 됐든 P가 됐든 V가 됐든 채권에 대한, 그 중에서 이표 채권에 대한 그러한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자, C는 그 이자죠. 현금이 들어오는 이자입니다. 매 기간 동안에 이자가 들어오죠. N 기간 동안에. 그리고 분모는 1 플러스 I, 요 R은 시장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표 채권인 경우에는 이 표면 이자에 의한 현금 흐름과 시장 이자율에 의해서 가격이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할인 채권과 복리 채권, 그리고 양도성 예금자인 CD입니다. 이 채권은 만기 전에 현금 흐름이 없죠. 즉 이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채권인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의해서 채권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FV는 퓨처 밸류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 가치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곱하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R 곱하기 T 나누기 365 가로 닫고 T승으로 이렇게 할인 채권과 복리 채권 CD에 대한 그런 가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채권 수익률 곡선과 듀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수익률 곡선입니다. 자, 이 곡선은 신용 위험이 동일한 그러한 채권의 잔존 만기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한 이자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마켓 인덱스 시장 지표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 곡선은 잔존 만기별로 채권 수익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 곡선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 채권 시장의 그런 흐름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곡선에 의해서 채권의 가격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내재 이자율을 한번 볼까요? 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율이죠. 현재의 채권 금리에 내포되어 있는 미래의 일정 기간에 대한 금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은 1938년에 맥콜레이가 할인율, 즉 채권 금리의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에 대한 이러한 변동성을 아주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개발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듀레이션은 옵션부 채권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현재 가치로 환산된 가중평균 상환 기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많이 옵션부 채권이 시장에 존재하죠. 따라서 채권 시장 금리에 따라서 잔존 만기가 변화하는 그러한 채권이 등장했죠. 즉 콜옵션부 채권이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채권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대한 민감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채권에 대한 그러한 변동률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듀레이션 곱하기 금리 변화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듀레이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 표체입니다. 표는 이자율이 높으면 듀레이션이 짧아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표면 이자율이 낮으면 듀레이션이 길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이표 채권, 이표가 없는 채권, 이자를 주지 않는 채권이죠. 이러한 할인채와
복리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의 만기 전에 어떻게 현금흐름이 없다 그랬죠. 아까 이자를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채권의 잔존 만기랑 듀레이션이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아까 채권 가격 변동률 공식을 한번 앞장에서 봤죠. 그 공식에 의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월 만기 연 5%짜리 3개월 2표채 회사채의 듀레이션 현재 2.5%라고 가정을 할게요. 채권 수익률이 오늘 하루 중에 4.8%에서 4.7%로 0.1% 하락이 됐습니다. 자, 채권 가격 종이 1번이 뭘 했었죠?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이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오르겠죠. 자, 이럴 경우에 채권 가격은 몇 프로 상승하는지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했죠. 자, 아까 마이너스 곱하라 했죠, 먼저. 그 다음에 듀레이션 곱하라 했죠, 2.5. 예. 그 다음에 변화율이 있죠, 4.8%에서 4.7%로 변했으니까, 4.7 나누기 4.8,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0.25% 플러스. 자, 오늘 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0.25% 이익이 났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벡서티, 볼록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과 수익률의 관계는 아까 반비례라 그랬죠. 근데 이러한 수익률의 관계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듀레이션을 측정하는 곡선과 실제의 곡선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또 하나의 그 방법인 컨벡서티라는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채권에 대한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곱하기 듀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변화율, 그리고 여기에다가 컨벡서티 곱하기 금리 변화율을 제곱을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이 예제도 다음 장에 한번 제시를 해 볼 것입니다. 자, 이러한 듀레이션은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채권의 투자 위험하고 투자 성과를 사전에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의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연히 채권 투자의 성과를 이자 수익하고 자본 손익으로 구분해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에 대한 투자 성과, 내가 채권을 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은 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는 거죠. 인컴 게인. 그 다음에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나는 이익이죠. 캐피탈 로스. 당연히 손실이 나면 캐피탈 로스겠죠. 여기서 이익이 날 경우에는 게인 이렇게 되겠죠. 자, 자본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매도 시의 듀레이션 곱하기 금리 변동 연율합니다. 자, 공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입니다. 3년 만기 은행채 복리채네요. 이걸 매입해서 1년 경과 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매입금리는 5%고 매도금리는 4.8%네. 자, 금리가 샀는데 금리가 떨어졌네요. 당연히 이익이 났겠죠. 자, 아까 요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듀레이션 얼마라 했어요? 1년이라 했죠? 자, 1년. 그 다음에 4.8 마이너스 5%, 0.2죠? 예, 그래서 했더니 플러스 0.2%. 자, 수익이 났네요. 그래서 캐피탈 게인이 아마 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사치의 마지막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채는 뭐 3년 이상의 장기 자금을 필요할 때 발행을 하고 기업어음은 기업들이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채의 발행 용도는 신규 사업의 투자와 기계설비, 장비 투자 등에 사용하고 있고
주로 기여어음은 회사 운용자금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만기 도래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먼저 회사채를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의 실사가 필요하고 있고, 또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이제 부여를 받아야 되고, 동시에 투자자를 찾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행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회사채를 발행 또는 공모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회사채를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자, 기여어음입니다. 기여어음도 신용도가 높은 그러한 우량한 기업이 그 자기 신용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 기업이 부도를 내게 되면 원금이 떼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명도가 높은 그러한 기여어음이 인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여어음은 회사채에 비해서 발행 절차가 좀 간편하고 규제가 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채인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발행이 되지만 기여어음인 경우에는 기업 내부적으로 이사회가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인 대표이사가 직권에 의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회사채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발행을 해야 되고, 기여어음은 어음법에 의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비용 들어가겠죠. 회사채인 경우에는 사채관리수수료와 상장수수료, 등록비용이 들어가지만, 기여어음인 경우에는 발행비용이 회사채에 비해서 저렴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채와 기여어음을 도표로 비교하니까 아마 좀 더 이해가 됐었으리라 이렇게 자, 이번 2차 시에서도 좀 더 채권에 대해서 조금 깊이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소 부족한 내용은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3차 시에서 다시 또 보도록